뭐 아는 동생 권유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 동생은 식자재 빼돌리다가 결국 쫓겨나는 그런 경험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이제 안녕하세요. 초보 사장님들의 상담 창구 창업 콜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에서 사연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어서와 사장은 처음이지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하고 느낀 점. 재작년 8월 아는 요리사 동생놈 권유로 창업. 동생놈 식자재 횡령 확인. 내조즘. 평생 몽키 스패너 들고 움직이던 놈이 갑자기 요식업 경영.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 이때 생각하면 참 저도 인생 똑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홀렸었나봐요. 그래도 마음 잡고 열심히 해서 돈까스 라면 팔아서 1년 매출 6억 조금 안되게 달성. 돈 벌 것 같죠? 하하. 제가 오토 매장으로 돌리다 보니 세금 떼고 이런저런 거 하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한 달에 150도 못 가지감. 본업이 있기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투자금 대비 7천만원 정도 손실 보고 던져버렸습니다. 이유는 직원관리 스트레스가 사람에 뒤어서 못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사건의 연속. 한가하면 한가해서 한가하면 한가해서 바쁘면 바쁘다고 땡땡. 술 처먹고 안 나오고 술 먹고 나와서 해롱해롱. 싫은 소리 한번 하면 그만두고 가뜩이나 주방 직원은 지가 왕이라. 그런 마인드는 도대체 뭐인지. 이게 외식업이 되게 힘든 일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식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주유 재원이라는 거죠. 뭐 메뉴나 상품은 정말 왼손으로 거들 뿐이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서빙해서 사람이 먹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뭐 요리를 내가 잘 하는 것도 강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리사 출신의 내가 요리를 잘한다는 분들이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되게 잘된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되게 대단한 요리사 분들이 많지만 평균적으로 요리사들이 창업을 할 때 다양한 문제 직면하거든요. 뭐 원가를 너무 이제 아끼려고 한다거나 메뉴 개발을 할 때에도 어떤 메뉴는 원가가 10% 20%대가 되고 어떤 메뉴는 또 한 40%대 되는 그런 식으로의 좀 미끼 메뉴와 전략 메뉴, 주력 메뉴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리사 출신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원가를 다 막 10% 막 20% 하다 보니 이제 상품성에 문제가 되거나 메뉴 가격이 너무 이제 높아져서 이 가격 대비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생각들과 관점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하더라도 내가 정말 요리사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정말 다 벗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뭐 내가 메뉴 개발 다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상품성 뛰어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저도 25년 기술직 종사는 나름 곤조 있는 기술자지만 결이 너무 달라요. 오너 셰프들은 무슨 말씀인 줄 알 거예요. 이건 주방 기술이 무슨 대단한 그렇게 기술 좋으면 창업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던가 고작 주방 구석탱이에서 요리하는 직원인 주제에 말투는 어디 미쉐랭인가 타이어 회사 대표 셰프 같고 네, 내가 요리사고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핸들링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체적으로 이 요식업을 다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서 하는 분들보단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요식업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요리사들의 곤조에 휘둘리거나 그런 케이스가 종종 생깁니다. 내가 요리를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이 음식점을 창업할 때는 팔고자 하는 메뉴를 그래도 스스로 직접 만들 수준까지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이렇게 주방 직원한테 휘둘려서 가게 운영이 휘청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자기 혼자밖에 주방을 못하니까 뭐 조금 자기한테 심기가 뒤틀리게 행동을 하면 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이런다는 거죠. 와,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 직원은 나갈 때까지 문제였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한창 막 20대 혈기왕성한 시기다 보니까 엄청 모질게 쫓아냈죠.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죠. 네. 잘 지내지? 저는 사실 뭐 반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요리사로 저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너 셰프의 경험도 있었고 뼛속까지 요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음식점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요리사로 먼저 시작을 했고 새로운 브랜드 나갈 때는 메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사실 강점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장님이 최소한의 우리가 판매하는 메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트레이닝 경험은 필요합니다. 이어서 자기 아니면 가게 망한다는 개쌈이 마인드로 평생 너는 그러고 살 것이다 라고 겉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마구 욕해줬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싫어서 돈이고 땡땡이고 던져버렸습니다. 가령 주식은 되게 내용이 거치네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주식은 손실 보면 손절하고 술 한잔 먹고 나한테 욕하면 그만인데 요식업은 와 이건 뭐 손절 이것도 엄청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음식점 가면 잘 되는 집이든 안 되는 집이든 잘 돼도 스트레스 안 돼도 스트레스. 사실 창업을 할 때 동업을 하는 것도 잘 돼도 문제가 있고 또 안 돼도 문제가 있거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서로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너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동업이 힘든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대표들이랑 협업 차원에서의 동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 경험상 그렇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 정도는 각각의 능력이 있어야 동업을 했을 때 시너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케팅 능력과 오퍼레이터,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플래너, 기획자, 브랜딩을 하고 전반적인 이 비즈니스 설계를 하는 기획자, 이렇게 기획자, 마케터, 오퍼레이터, 저는 이제 POM, 폼을 갖춰야 돼요. 폼을. 역량이 갖춰진 채로 다른 대표들과의 협업 구조에 동업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시너지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협업의 프로젝트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사장님들 마음 잘 알기에 사장님들께 잘 먹었습니다 라고 90도 인사하고 나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졸업하시는군요. 네, 요식업 하지 마세요. 통장에 돈 많은 것 같죠? 나중에 차 띄고 포 뛰면 통장 텅텅 비는 거 확실하실 거예요. 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네요. 하시려면 야무진 걸로 골라서 하세요. 처음에 창업을 하고 가게가 첫 달에 잘 되고 한 두세 달 잘 됐는데 통장에 진짜 돈이 막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이 막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진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야, 이거 이번 달에 이만큼, 내가 돈이 이만큼 벌렸다, 막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갑자기 명품 사고 막, 뭐 돈 펑펑 쓰기 시작하죠. 빠르면 첫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뭐 돈이 나가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네? 혹은 한 뭐 5개월, 6개월 지나서 이제 세금이 찾아오죠. 저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찾아오면은 갑자기 이제 뭐 이래저래 쓰고 나름 아낀다고 통장에 좀 두고 돈 따로 빼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장에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죠? 빚을 내죠? 돈을 친구들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급하게 신용대출 받거나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게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가게 운영에 필수적으로 일일 결산, 월 결산, 그리고 원가 분석, 원가 관리 이런 데이터 경영이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통장에 정확한 잔고나 이런 재무 관리가 또 돼야 그래야 또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을 추산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가 관리가 돼야 메뉴 개발을 했는데 내가 이 메뉴를 만드는데 파가 5번 들어가니까 이거는 파 가격에서 5분의 1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요. 정확히 원가 계산을 할 때에도 중량을 재서 처음엔 매입 가격 대비 얼마를 썼을 때 재료는 메뉴에서의 몇 %를 차지한다 식의 정확한 원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 관리를 또 한 번 하고 끝이냐? 아니죠.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원가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원가가 지금 인건비 오르지, 공과금 오르지, 식자재 오르지, 물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1년 전에 설정한 원가 가지고 올해도 똑같은 판매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 제대로 원가 계산하면 많은 사장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에 이 원가를 측정할 때는 이 메뉴 하나가 원가가 20%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30-40%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통장이 처음에는 무수히 많은 돈이 들어와서 엄청 펑펑 쓰다가 통장이 돼서 빚쟁이가 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데이터 경영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처음에 대다수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물론 공부 많이 하시고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장님들께서 많이들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가 계산, 그리고 일일 결산, 월 결산, 원가 관리를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한번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 원가 관리 그리고 일 결산하는 그런 데이터 공유를 해드리면서 원가 관리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 경영에 대해 필요성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한번 볼까요? 1년 6억인데 그렇게 가져가시니 현타 오실 듯 합니다. 그게 매출 숫자만 높지 바쁘게만 바쁘고 할 이유가 없어요. 매출이 적어도 많이 남는 게 세금도 그렇고 장땡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출도 많이 내기도 어렵지만 요즘같이 매출이 점점 안 나올 때는 사실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하는 거예요. 원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더 메뉴를 하나를 팔더라도 제대로 남기고 뭐 월 결산을 하면 인건비가 얼만큼이 나오는지 나올 거예요. 매출 대비 막 인건비가 40% 50%가 나온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선이 길어서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메뉴가 안 팔리는 것도 많은데 무수히 막 소스를 막 20가지 쓴다 그래서 주방의 인원들이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설계가 돼 있거나 이걸 알아야지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경영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률 개선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도 더 하셔야 됩니다. 요식업이 처음이신데 바로 오토 매장을 돌려서 발생되는 폐단 아닐까요? 사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직원 마인드 형성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장이 일을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사장 머가리 위에 올라가려는 직원들이 꼭 생깁니다. 맞아요. 저도 본업이 손으로 일하는 직업인지라 혹여나 다칠까봐 주방에서 칼질하기 애매하더라고요. 설거지도 안 했네요. 정확하시네요. 본인이 매장 상주 안 하고 그러면 돈을 절대 벌 수 없죠. 저도 이 글을 또 읽으면서 한 번 더 반성을 하는데 매장에 조금 더 자주 들어가서 들여다봐야겠네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장이 있어야 지금 저희 매장도 아무리 그렇게 오토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갔을 때랑 제가 없을 때 또 분위기와 손님들이 느끼는 온도가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예요. 지금 처음 창업하시는 그리고 예비 사장님들께서는 내가 최소한 1년은 매장에서 직접 상주하면서 매일같이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준비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매장에서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같이 한 매장 직원들은 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장 그냥 돈만 넣고 창업을 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점장이나 매니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그런 매니저 점장이랑 같이 1년 넘게 매장을 성장시켰다? 그러면 제가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댓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사장이 음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탄생한 것 같네요. 직원들 곤조 대단하군요. 와, 그쵸. 네, 정말 심한 사람들은 막 칼 들고 설치는 그런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더 상주해야 되고 사장이 그런 직원들을 그런 빠르게 해고를 하고 가게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장이 메뉴를 어느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경험을 하고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 창업 시작해볼까 하고 기웃거리는데 공감 100% 되네요. 저도 제 직업이 있어서 오토로 돌릴 수 있을까 해서 찾아다니는데 본업에 충실하는 게 답인가 봅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서와 사장은 처음이지 코너에서 사장님들 커뮤니티에 이런 폐업하고 느낀 점이라는 실질적인 경험을 해봤던 당사자가 올린 글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예비 창업 그리고 창업을 처음 하신 사장님들께서는 다른 분들의 경험을 또 귀 기울여서 참고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동생 권유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 동생은 식자재 빼돌리다가 결국 쫓겨나는 그런 경험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이제 폐업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실패 경험에서도 배울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지금 이 내용들은 반드시 꼭 마음에 새겨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직접적인 내가 궁금한 사연이 있다면 저희 창업콜센터 더보기에 링크를 보시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걸어서 실제로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초보 사장님들의 상담 창구 창업콜센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 사장님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